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부안 마실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관광객 60만 명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부안 마실축제가 개최를 20여일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부안 마실축제 추진단은 지난 2월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에 들어갔으며 마실춤 경연대회 등 축제 프로그램 참가자와 퍼레이드에 참가할 학생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 마실축제는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적인 소도읍 거리축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제4회 축제에는 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부안 마실축제는 부안군청 앞 아담사거리 인근 1km 거리에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게도 이런 시절이 등 다채로운 20개 축제 프로그램은 체험거리, 장터거리 등 5개 구획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마실 유랑극단, 유도 띠뱃놀이 등의 7개 거리 공연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전국 최초의 소도읍 거리축제로서 60만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의 만복의 고장, 부안에 놀러 오세요. 모두에게 즐거운 부안 마실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LN 한결입니다. 전북 진안군 마이산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국도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데요. 진안군 의회 김남기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이면 전북 진안군 마이산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진안군의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군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안군 의회 김남기 의원은 14일 제238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올해를 끝으로 마이산 조합 공동법인의 국도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농협 파견 직원들이 복귀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등이 중단되면 진안 농특산물의 통합 마케팅 사업이 난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기 의원은 농가 소득 안정화와 진안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며 농가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은 매 기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연적 조건에 의존하는 만큼 생산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별 출하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가격 변동을 초래하면서 농민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가 농산물을 70% 이상 독점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어 이러한 독과점 구조에 대응해 농민 중심의 가격 교섭과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하려면 광범위한 품목의 산지 조직 출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통합 마케팅 조직인 진안 마이산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며 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규모 있는 전략 품목 발굴 및 참여론과 확대 등 유통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도 지원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에서도 조공법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농협과 조공법인 등 협의를 통하여 조직 운영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을 출범합니다.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은 내일 출범식을 갖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단기 수여 및 현판 제막식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 사업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중소도시로는 유일하게 겁점 지역으로 선정된 남원시는 3년간 8억 원씩 총 2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에서는 축구와 테니스, 탁구, 복싱을 국가대표 출신의 지도자와 함께 우수 선수를 육성 중이며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종목으로는 인라인 롤러를 추가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종특별시 산하 국내 최초 버스 중심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3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비전 선포,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고객을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서비스 헌장 선서식과 교통공사에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비전 선포식이 이루어져 출범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할 초석이 마련됐다며
명품 세종시에 걸맞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오늘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10개 오름 절취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국제적인 환경자산이기 때문에 환경의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오름의 절취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부지사는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의 2016년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요약 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다음 날 일부 언론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산지역 오름 10개를 깎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대전 지역 유망 강소기업의 해외 바이어를 한자리에 공동 초청하는 대전시 강소기업 오픈하우스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2일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기업별 바이어 초청의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고 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초청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의 협력 환경을 조성해 수출 성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는 데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기업과 바이어 간 교류의 장을 통해 상호 성과에 따른 에너지를 공유하고 시장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등 기업 성장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